여러분, 이번 영상은 첫 수업 후에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중국어 수업을 들은 당신은 이번 영상은 편하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친구가 중국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중국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요리가 존재합니다. 중국인들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음식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중국 요리는 4대 지역 요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베이징 요리, 상하이 요리, 스촨 요리, 그 다음에 광둥 요리로 나눠집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베이징 요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베이징에는 궁중 요리가 유명합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궁중 요리가 유명한데 그중 북경 오리구이라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네, 베이징 카오야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자, 베이징 카오야는 오리를 통째로 구워낸 요리인데요. 다 구운 후에 이렇게 오리를 채 썰어서 밀가루 전병 위에 오리구이, 그 다음에 오이, 양파를 에다가 소스를 얹어서 이렇게 쌈처럼 싸먹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상하이 요리가 있는데요. 상하이는 바다와 인접한 도시이니만큼 바다 가재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게 요리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동파육이라는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동파육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돼지고기를 간장에 졸여 만든 음식인데요. 이 요리는 옛날에 중국 시인인 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발명한 요리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서 현재까지도 매우 중국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자, 그다음 스촨 요리인데요. 스촨 지역은 이 중국 내륙 지방에 있어요. 날씨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습해서 사람들이 살짝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을 때는 뭘 먹어야 되죠? 그쵸.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스촨 지역은 마라 요리라든지 마라 허거, 마라탕 등 이 매콤한 음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에는 마파두부란 요리가 있습니다. 이 마파두부는 이 마파라는 옛날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마파는 한국어로 치면은 곰보 할머니란 뜻이에요. 곰보 할머니. 이 왜 여드름 난 할머니? 약간 이런 뜻인데 이 여드름 난 할머니가 개발한 두부 요리를 마파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리가 지금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과 더불어서 이 마파두부 요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요리랍니다. 그다음 광둥 요리입니다. 이 광둥 지방은 중국 남부 지방을 광둥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홍콩도 이 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는 딤섬인데요. 이 딤섬은 홍콩 사람들이 간식으로 챙겨 먹는 만두 종류를 일컬어서 딤섬이라고 합니다. 이 딤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소룡포, 그다음에 샤오마이, 쭈바오 막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둥 지역은 홍콩이 예전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통치권이 영국에게 넘어가서 잠시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광둥 지역에는 외국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요리도 되게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요리가 탕수육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이 탕수육은 원래 이 광둥 지방의 요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답은 됩니다. 단, 여러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영화를 정하거나 한 가지 드라마를 정하셔가지고 그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문은 되게 보통화로 더빙이 되어 있어서 성우가 녹음을 한 것이라서 듣기 좋고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한 중국어 보통화를 구사하는데요. 대신에 시대극이라서 그런지 약간 옛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문 단순적 소미호라는 이 드라마도 굉장히 내용도 재밌고 주인공 이 여학생의 발음이 좀 괜찮아 가지고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스러 키스나 나의 소녀시대에 나오는 이 왕대륙은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다만 발음이 좀 아쉬워요. 뭔가 발음을 뭉개는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래서 약간 왕대륙 발음은 좀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 여자 배우가 이름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배우가 발음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듣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장강 7호는 내용은 좀 유치한데 이 여자애가 여기서는 남자아이 역할을 하거든요. 남자아이 역할을 하는데 얘가 발음이 굉장히 아주 카랑카랑하고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마음에 드는 영화 한 편을 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매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선생님은 중국어를 어떤 계기로 배우셨는지 궁금해요."라고 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엄마가 억지로 방과후 수업을 듣게 시켰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서예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자 붓글씨를 쓰게 되었어요. 뭐 하늘천, 뭐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래서 선생님 나름 서예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때 부천시에 살았는데 부천시 대회에 가서 막 입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딱 여러분의 나이네요. 그때 어문회라는 그 언어 자격증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자 자격증을 따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의 한자를 좋아하는 한자 덕후력을 뭔가 자격증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격증을 혼자 땄어요. 자연스럽게 대학을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결과 중국어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문교사가 꿈이었는데 한문교사는 나라에서 잘 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과가 그때 좀 떴어요. 10년 전쯤이었는데 중국어가 이제 뜬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를 해가지고 중국어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거친 다음에 무려 4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를 해서 지금의 퇴견중 중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국어 교사가 되기까지의 루트입니다. 선생님은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이란 것을 했어요. 이 교환학생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학생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 대학교와 혹은 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뭐 호주, 뭐 대만 등등 다른 외국에 있는 대학교가 서로 자매 결연 같은 것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과 혹은 중국에 있는 대학생을 맞바꿔서 등교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비는 한국 대학교로 내고 중국으로 학교를 다니는 약간 이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니던 대학교가
중국이랑 뭐 대만, 뭐 미국 다양한 나라와 이렇게 교환학생 제도가 맺혀 있는데 선생님은 중국과 대만을 고민했는데 뭔가 대만이란 나라가 더욱 땡긴 거예요. 대만은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은 밑에 섬처럼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대만은 어, 유엔에 나라로 등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이 살짝 견제를 하는 나라거든요. 되게 막 무시하는 나라여가지고 또 중국이 세계에서 약간 파워가 세다 보니까 유엔에 가입을 돼야만이 나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중국이 대만이 유엔에 가입되는 것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나라라고 인정되지는 못하는 그런 살짝 애매한 나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중국보다는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족여행으로 대만으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은 대만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3학년 때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로 가득했는데 중국어를 배우긴 했는데 뭔가 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아, 나 중국에 한번 대만을 갔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한 번 더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중국으로 장학생 신청을 했어요. 이게 되게 운이 좋아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중국에서 학비도 지원받고 그리고 매월 50만 원 정도의 용돈도 받아 가지고 북경 어원대학교라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시절에 북경에 있었을 때 매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되게 문화적으로 이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중국어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 나 이제 진짜 중국어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선생님의 모교인 부천여자고등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이 중국어 교사, 한문 교사, 뭔가 교사의 꿈을 가진 게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딱 여러분의 나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생각을 안 한 친구들과 다르게 생각을 한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뭘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탐구를 해보시는 것을 선생님은 완전 강추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친구가 간체자와 번체자 발음이 다른가요? 해주셨어요. 네. 간체자와 번체자 차이가 뭐냐? 우리 다 배웠죠? 이 간체자는 간화자라고도 합니다. 음,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간단하게 줄여 쓰는 문자라고 했죠. 간체자, 번체자 차이는 이렇게나 커요. 우리 한국어의 라면, 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면 요리는, 면 한자는 국수 면자예요. 그래서 번체자를 복잡하게 쓰면은 이 한자가 되고 이것을 중국에서 쓰는 간화자로 간단하게 줄이면은 이렇게 요 글자만 쓰거든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발음이 같습니다. 둘 다 미엔으로 읽습니다. 미엔. 사성이죠. 네, 대신에 같은 한자라도 중국 내에서 사투리 때문에 발음 차이가 있어요. 네, 같은 한자라도 사투리 때문에 한자 읽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 안녕, 니하오란 뜻인데, 니하오란 말인데요. 이게 북경 지역, 네, 북경 지역, 수도인 북경 지역과 그리고 표준어인 보통화로는 이것을 니하오라고 읽는데 이 중국에서
이 광둥 지방, 딤섬 요리 유명한 데 있죠. 이 지역에서는 이 한자를 네이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은 표준어 보통어로는 니하오라고 말하고 강동어로는 네이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중국어를 따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해주셨는데, 어, 일단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회화는 우리가 교과서 1단원, 니하오부터 이제 간단한 회화로 이제 말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중국어 회화를 미리 좀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에 중국어 회화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미리 공부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중국에도 사투리를 쓰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당연히 중국에는 사투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투리는 크게 7가지의 사투리,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투리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너 지금 뭐하니? 니 쭈어什么? 이렇게 묻는데 이 상해에 가면은 니 깐샤, 니 깐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이 대화가 안 통하면은 나라가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 TV를 보시면은 이 TV 프로그램에는 보통화 자막이 항상 나와요. 이 보통화는 중국어 표준어라고 했죠. 이 보통화 자막이 항상 나오고 중국 예능이나 뭐 드라마, 심지어 자막이 있는 예능에서도 이 보통화로 항상 자막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중국 영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우 많습니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영화, 특히 뭐 음악, 시, 뭐 문자, 서적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연문 시리즈, 와호장룡, 뭐 접벽대전, 말할 수 없는 비밀, 천밀밀, 태양별이, 마지막 황제, 소림축구 등등 굉장한 유명한 띵작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이 포스터가 지금 가려졌는데 이 와호장룡 영화는 을 잘 보이게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 와호장룡 영화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중국 무술 영화예요. 이거는 진짜 완벽 그 자체예요. 이 장쯔이와 이 주윤발이 무술을 하는데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등교 계약 후에 보여드릴게요.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는 띄울 수 없네요. 그리고 이 연문 시리즈는 정말 강추입니다. 살면서 진짜 안 보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적벽대전은 2008년도에 만든 영화예요. 이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이게 딱 적벽대전이 2008년에 딱 맞춰 개봉하려고 이제 이 나라에서 이 감독한테 푸시를 엄청 넣었어요. 빨리 개봉해, 빨리 개봉해. 2008년도에 맞춰 빨리 개봉해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삼국지 얘기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천밀밀도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로맨스 영화고요. 이 패왕별이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작년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에 이게 실렸는데 올해는 좀 이 영화 내용이 안 실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그리고 이 마지막 황제. 중국이 청나라였다가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이 마지막 어린 황제 푸이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푸이가 옛날에 황제였는데 이제 중국이 망한 이후로 점점 막 마약하고 아편 피우고 좀 몰락해서 이제 황제에서 평민으로 변하게 되는 뭔가 안타까운 이 황제 푸이의 중국의 이 청나라 이 청나라의 왕권이 추락하면서 이 왕이었던 이 푸이의 추락을 그리는 뭔가 인생의 그런 흥망성쇠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소림축구는 남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되게 유치찬란한데 또 보면은 재밌으니까 나중에 졸릴 때 한 번씩 가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선생님 예뻐요."고 해 주셨는데 되게 쑥스럽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린 약간 캐리커처입니다. 음. 그리고 어 네. 이거는 작년에 영상 찍었는데 그렇죠. 작년 친구들과 이러고 놀았습니다. 네. 아무튼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중국어 첫 수업 이후에 Q&A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또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大家谢谢. 안녕.